안녕하세요. 아마추어 골퍼를 위한 대한민국 최초 골프 전문 팟캐스트 마인드 골프입니다. 제 29번째 샷 시작합니다. 지난주 그 마스터즈 대회가 이제 끝났죠. 그 메이저 대회 중에 또 메이저의 메이저라고 얘기하는 마스터즈가 끝났는데 그 마인드 골프는 그 여행을 갔다 오느라고 그 경기를 다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결과로 그 부바 왓슨이 우승한 그 내용을 봤는데요. 아무래도 그 마인드 골프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좀 많이 부진해서 뭐 최경주 선수도 이렇게 컷업을 하고 타이거 우즈도 잘 하지 못하고 물론 이렇게 좋아하는 선수가 좀 약간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좀 흥미도도 좀 떨어지고요. 뭐 전년도에 잘했다가 마지막에 잘 못했던 로리 맥길로이 선수도 그랬었고 일반 골퍼와는 다르게 그 부바 와스는 일반 골퍼와는 다르게 지금 거의 독학으로 그 프로까지 오게 됐고 거의 레슨도 많이 받지 않았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골퍼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롤모델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요. 자세를 잘 보시면 정상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그런 많은 프로들보다는 좀 이렇게 움직임이 좀 많은 그런 형태의 스윙을 갖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런 자신만의 그런 스윙을 만든 선수인 것 같아요. 뭐 거리도 굉장히 많이 멀리 치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좀 뜻깊은 그런 부바슨에게는 뜻깊은 대회 우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생 마스터즈뿐만 아니고 메이저 대회 자체를 우승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메이저의 메이저인 그 마스터즈를 우승하면서 부바슨이 굉장히 좀 기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마스터즈가 끝나고 나서 지금 열리고 있는 그 RBC 헤리티지 그 PGA 대회는 생각외로 이렇게 좀 많이 한국 사람들 이렇게 트위터나 그런 페이스북에 보면 그렇게 많이 그 관심도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스터즈가 바로 끝나고 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또 유명 선수들도 또 좀 마스터즈에 그렇게 집중한 그 일정이어서 그런지 많이 대회도 나오지 않고요. 현재 한국 선수는 아니지만 이제 케빈나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그 케빈나 선수가 좀 잘하고 있고요. 위창수 선수가 조금 중위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인드 골프가 최근에 그 오른 손목이 왜 그런지 약간 좀뭐 많이 아픈 건 아닌데요. 그냥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있어서 요즘은 좀 연습을 좀 덜 하고 있어요. 그런 멘션을 그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 썼더니 다른 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뭐 저보다는 좀 심각하신 분도 좀 있고요. 예전에 그 방아쇠 수지라는 그런 그, 그 뭐죠? 그 병명은 아니고 그런 통증, 이름 같은 거를 좀 앓고 계신 분도 다시 또 글을 써주셨는데,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골프 클럽에 자꾸 손이 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좀 더 휘두르다 보면은 이게 나아지는 속도가 좀 더딜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계속 이렇게 손이 가는 거 보면 이 중독성이 강한 운동이라는 걸 또 한 번 이렇게 여실히 느끼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잘 참고 자제를 해야 금방 얼른 낫고 또 스윙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자제를 하고 있고요. 그 트위터에도 이제 얘기해 주신 분들 중에 그런 거 잘 참지 못하시고 계속 또 연습도 과하게 하시다가 또 몸을 다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참 재밌는 운동이에요. 이게 몸이 아픈데에도 이렇게 계속 치려고 하는 정도니 이게 얼마나 굉장히 참 중독성이 강한 겁니까? 웬만한 거 가지고는 몸이 좀 아프면 움직이기도 싫으실 텐데 골프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도 그리고 이렇게 자꾸 해보시고 싶은 그런 열정과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골프에 대한 매력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마인드 골프가 권장해 드리기는 괜찮을 때까지는 좀 참고 좀 자제를 해 주시고요. 뭐 골프를 하고 싶으시다면 스윙이 작은 어프로치 연습, 뭐 웨지 종류의 뭐 피칭이나 샌드, 어프로치 웨지 같은 웨지를 가지고 어프로치 샷이나 뭐 피칭 샷 정도 스윙 연습이나 또는 이제 뭐 퍼팅 같은 거는 크게 스윙을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 위주로 하는 게 좋겠고요. 좀 많이 안 하시는 게 좀 더 빠르게 골프를 좀 즐겁게 몸이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회복 시간도 좀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난주 리뷰는 팟캐스트에는
아무도 안 올려주셨어요. 이런 경우가 처음인데요. 리뷰 좀 남겨주세요. 좀 썰렁합니다. 대신 이제 페이스북에 그 병우양, 양병우님께서 제가 마스터즈에 대한 재미있는 팩트들이라는 방송을 제 27번째에서 하면서 아멘 코너에 대해서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아멘 코너에 대한 원래의 유래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좀 찾아서 저에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페이스북에. 그래서 오늘은 양병호님께서 남겨주신 페이스북의 아멘 코너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거는 뭐 제가 찾아본 건 아니고, 저도 뭐 위키피디아나 다른 그런 유래를 좀 찾아봤고요. 그래서 좀 확인 한번 해봤고, 또 양병호님이 얘기하신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정정 방송 또는 참고 추가 방송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 또는 언론이나 또는 그런 미디어에서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코스의 아멘 코너에 대한 글이나 이제 방송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또는 이제 많이 얘기 드리는 것들이 저번에 마인드 골프도 그랬고, 선수들이 너무 골프 11, 12, 13번 홀이 너무 이제 힘들어서 아멘이라고 외칠 정도로 난이도가 이제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양병원님께서 보내주신 링크를 잘 따라가 보면, 내용을 잘 보면, 아멘 코스가 너무 어려워서 아멘이 아니라, 아놀드 파머가 아멘이라고 한 데에서 유래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래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드릴게요. 이 소개된 글은 나이키 골프의 나이키 골프 블로그에 있는 내용이고요. 원문으로도 제가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원문도 거의 똑같은 내용이고 해서 나이키 골프에 있던 내용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요. 홀 수는 이제 11번 홀부터 13번 홀, 3홀이 이제 아멘 코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멘 코너라는 게 흔히 이제 알려진 것처럼 어려운 코스의 연속이라서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실제 유래는 약간 다르다고 합니다. 1958년에, 꽤 오래됐죠. 1958년이면 한 거의 50년 전 정도 되네요. 1958년 마스터즈 파이널 라운드에 이제 전날, 파이널 라운드 바로 하기 전날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나 봐요. 이번 대회에서도 약간 좀 비가 내렸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서, 비가 많이 오면 아시겠지만 페어웨이가 좀 이렇게 좀 폭신폭신, 또는 이제 공이 날아가서 떨어지면 이렇게 박힐 정도로 좀 많이 이렇게 물러져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상황까지 된 거죠. 파이널 라운드 전날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그래서 볼이 땅에 박혀서 이제 경기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물러져 있는 상태라서, 경기위원회에서는 상태를 무벌타 드롭을 허용하기로 이제 로컬룰을 적용하기로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파이널 라운드에서 이제 아놀드 파머가 파3 12번 홀 있잖아요. 잘 아실 텐데 물이 있고 주변에 벙커도 좀 있고, 거기에 물에 빠진 선수들 좀 많지만, 파3 12번 홀에서 아놀드 파머가 친 볼이 이제 박혔던 거예요. 물러진 땅에 이제 박혀 있는데, 근데 이 볼에 대한 로컬룰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닌지 뭐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아놀드 파머는 그냥 경기를 진행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놀드 파머가 벌타를 먹고 다시 드롭을 한 다음에 경기를 해서 여기서 이제 더블 보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블 보기면 이제 플러스 5타를 치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돼서 다음 홀에 이제 아놀드 파머는 타수를 좀 만회하려고 열심히 잘 쳐서 다행히 다음 파5에서는 이제 이글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경기를 그나마 바로 전에 12번 홀에서 더블 보기 한 거를 좋게 잘 만들어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를 14번 홀, 15번 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15번 홀에 이렇게 이르렀을 때 12번 홀에서 벌타를 먹었던 로컬 벌타를 먹었던 상황이 로컬룰로 이제 무벌타 인정이 되면서, 위원회에서 이제 2타를 이제 없애주게 된 거죠. 그래서 2타를 이제 벌게 돼서 실제 이제 이 이야기가 전달이 됐고, 아놀드 파머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2타를 갑자기 그냥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치 12번 홀, 13번 홀을 둘 다 이글 한 것처럼 같은 행운이 따라오게 돼서, 기쁨 때문에 입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다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12번 홀에서 13번 홀로 이어지는 곳이 아멘 코너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쁨의 한도, 기쁨의 그런 그 탄성에서 아멘이 나왔던 그런 측면에서 보면 11번부터 13번 홀이 어려워서 너무 힘들다라는 아멘하고는 약간 뉘앙스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그만큼 어려운 홀이라고 이제 명칭이 되면서 아멘 코너라는 이름이 그렇게도 두 가지 형태의 원래 그 유래는 너무 안도의 한숨이지만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언론에서 그리고 또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힘들구나라는 그런 어려움에서 오는 아멘이라고 약간 좀 유래하고는 다른 해석이 있긴 하죠. 하지만 뭐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멘 코너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마스터즈에서는 좀 더 이렇게 경기 자체도 뭐 실제 인터넷 중계를 보면 마스터즈 경기를 인터넷 중계를 보면 아멘 코너만 따로 이렇게 중계를 했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만큼 또 어렵기도 하고 거기서 많이 선수들이 실수도 하다 보니까 또 저희 같이 아마추어 골퍼들이 그 TV를 볼 때 또 그런 또 묘미가 있기도 하고 선수 입장에서는 좀 힘들지만 항상 아마추어 골퍼들이 보면 선수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인간적인 또 아마추어 골퍼 같이 치는 그런 타수를 볼 수 있는 홀이기 때문에 또 재미있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런 홀의 구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양병훈님 덕분에 그 마인드 골프도 아멘 코너에 대한 유래를 정확히 또 한번 알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정정 방송 또는 이제 추가 방송 차원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양병훈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그 방송을 이제 제 29번째 샷을 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이제 방송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방송의 내용은 그 골프 클럽이 그 14개로 구성을 하고 있는 거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실제 골프 클럽은 규정상 14개까지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그 골프 클럽이 개수가 14개로 제한된 이유가 뭔지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유래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이유가 뭔지 또 그 룰이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방송을 하려고 하고요. 이 내용은 이제 블로그 그 mindgolf.net에 가보시면 골프 상식 섹션의 44번째 골프 클럽 개수를 14개로 제한한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제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골프 클럽을 잘 보시면 왜 그 14개로 되는데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은 이게 골프 클럽 개수가 14개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좀 있어요. 뭐 워낙 사실 어떤 운동도 보면 이게 골프 클럽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떠한 클럽이나 도구를 많이 갖고 하는 운동이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탁구만 보더라도 탁구채 하나, 테니스채 하나, 야구가 조금 있긴 하죠. 야구 배트, 뭐 그 헬멧 또는 뭐 그 글러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떤 한 사람이 쓰는 도구가 이렇게 많이 도구를 가지고 하는 경기가 골프만큼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러다 보니까 이 개수라는 것 자체가 또 중요할 수 있는 게 워낙 이제 먼 거리를 그렇게 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리를 촘촘하게 치려면 개수가 더 많으면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개수 제한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시겠지만 그 골프 클럽마다 거리라는 게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 클럽별로 이제 거리를 잘 산정해서 갖고 있을 수 있으면 그만큼 더 유리한 게임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한국에서 KPGA 대회 강옥순 프로라는 분이 계세요. 강옥순 프로. 제가 마인드 골프가 기억하기로는 안양 베네스트인가 거기 소속이신 것 같고 안양 베네스트가 아마 삼성 건가 그런 건데 그 소속이었고 강옥순 프로는 아쉽게도 PGA 퀄리파잉 스쿨을 끝내 통과를 못하셔서 PGA 진출을 못하셨는데 한국에서는 꽤 나름 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 뭐 이렇게 이름을 많이 날리셨던 선수예요. 마인드 골프가 골프를 시작할 때쯤에도 이 강옥순 선수의 이름을 많이 들었었는데 몇 년 전 있었던 한국 KPGA에서 강옥순 선수가 초과 클럽을 가지고 이제 라운딩을 하다가 그것이 이제 알게 돼가지고 총 4벌타 4개 플러스 4를 더 추가로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강옥순 프로가 이제 라운드 중
그 네 개 홀이 지난 다섯 번째 홀에서 이 클럽이 평소에 쓰지도 않던 본인 그 쓰지도 않던 그 클럽 중에 이제 웨지 하나가 있다라는 걸 발견하고서 본인이 이제 자발적으로 위원회에 이제 알리고 이제 벌타를 4개를 먹었던 일이었는데요. 자신 쓰지도 않았던 클럽이 그 골프백에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신기한 일이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프로암 대회를 보통 한다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 마인드 골프가 팟캐스트에서 프로암 대회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프로암 대회라는 거는 정규 골프 대회를 하기 바로 전 보통 수요일 날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대회가 목금토일 4일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프로암 대회에서 같이 동반했던 아마추어가 상품으로 웨지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상품으로 받은 그 웨지를 그 강홍순 프로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강홍순 프로는 괜찮다고 안 받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누군가가 그 강홍순 프로 그 백에다가 그 웨지를 넣어줬나 봐요. 근데 강홍순 프로는 이제 그 웨지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경기를 진행을 했고, 그러다가 4개 홀이 지난 다섯 번째 홀에서 이제 발견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드라이버나 좀 긴 클럽 같았으면 눈에 확 띄었을 텐데, 웨지라는 게 전체 클럽 중에 좀 가장 짧은, 퍼터 말고는 가장 짧은 클럽이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뭐 일부러 속이려고 했었으면 뭐 속일 수도 있었겠지만, 프로니까 또 게다가 이제 양심적으로 이제 자신이 이제 위원회에 이제 추가 클럽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거죠. 이런 게 바로 프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골프를 어느 정도 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골프 클럽 개수가 14개로 제한되어 있다라는 걸 잘 아실 텐데, 가끔은 그래서 어느 정도 골프 치시는 분들 중에, 테스트로 클럽을 이제 사가지고 실제 필드에서 테스트하는 차원에서 같은 클럽을 2개 갖고 나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동반자가 이제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죠. 너 클럽 개수, 규정 개수보다 넘으니까 벌타 추가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마추어에서는 서로 클럽을 몇 개 갖고 다니는지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진 않죠. 왜냐하면 그게 또 이렇게 너무 융통성 없어 보이잖아요, 사람이. 근데 항상 그 마인드 골프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떠한 룰이나 어떠한 규칙을 잘 알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건 괜찮지만, 몰라서 이게 그거를 이제 우를 범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상대방한테 저 사람은 저런 것도 모르나? 저런 것도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이런 클럽 개수야 그렇겠지만 실제 벌타 카운트, 뭐 벙커샷 치는데 클럽을 땅에 댄다라든지, 뭐 벙커샷 치는 데에서 이제 연습 스윙으로 모래를 퍼낸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몰라서 그런 건 뭐 몇 번은 괜찮겠지만 실제 그게 자주 발생이 되고, 너무 몰라서 그러면 동반자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골프 클럽 개수는 총 14개, 드라이버부터 퍼터까지 다 합쳐서 14개까지로 제한되어 있다는 거를 이 상식 차원에서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15개 이상은 절대로 되지 않고요. 그건 무조건 벌타고요. 그리고 반대로 13개 이하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뭐 적게 갖고 치겠다고 하는데 뭐 굳이 그거를 제한을 둘 필요는 없겠죠. 그 마인드 골프 같은 경우는 현재 클럽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드라이버 1개 있고, 유틸리티, 하이브리드가 2개 있고요. 우드는 최근에 이제 빼가지고 하이브리드로 치려고 이제 우드는 빼버렸고요. 그래서 드라이버 1개, 유틸리티 2개, 그리고 이제 아이언은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이 있고요. 그리고 웨지는 피칭, 어프로치 웨지, 그리고 샌드 웨지, 로브 웨지,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퍼터를 빼고는 13개 클럽이고, 퍼터를 포함해서 14개 꽉 채워서 쓰고 있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제가 우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제 우드를 넣고 유틸리티를 뺀다든지, 아니면 아이언에 롱아이언이 잘 안 맞으면 롱아이언 하나 빼고 뭐 하이브리드 하나를 더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14개 클럽 안에서 이제 계속 조합을 맞추려고 하고요. 마인드 골프가 한때 이제 클럽이 웨지가 이제 어프로치 웨지를 최근에 넣었었는데, 어프로치 웨지를 뺀 상태에서는 예전엔 드라이버를 2개 갖고 다녔던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드라이버 2개가 약간의 그 상보관계가 있어서 드라이버 하나가 안 맞으면 다른 드라이버는 또 잘 맞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던 시절이 있어서 드라이버를 2개 갖고 다녔던 적도 있었습니다.
뭐 그래서 드라이버는 꼭 하나여야 되고 퍼터도 꼭 하나여야 되고 그런 규정은 없고요. 클럽 개수 전체 합쳐서 14개라는 그런 규정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전에 그 필 미켈슨도 드라이버를 2개를 갖고 다녔던 적도 있었고요. 실제 투어에서 그렇게 썼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선수에 비해서 다른 뭐 아연이나 웨지 같은 게 하나 정도 더 적었었겠죠. 그래서 이 사항을 그 골프 룰북에서 찾아보면 그 골프 룰북 그 4-4 조항에 보면 클럽은 14개가 한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maximum of 14 clubs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최대 14개가 이제 클럽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한도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그 규정에 있는 내용을 한번 좀 보면, 그 클럽의 선정과 추가라는 항목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플레이어는 14개보다 더 많은 클럽을 가지고 정규 라운드를 출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14개 이상의 클럽을 가지고 경기를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플레이어의 클럽은 그 라운드를 위하여 선정한 클럽에 한정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클럽과 골프 도구, 뭐 클럽, 공, 뭐 이런 것들은 그 위원회에서 정한 그 규정이 있어요. 뭐 GPS도 마찬가지고요. 그 GPS도 무조건 GPS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로컬 룰에 의해서 GPS를 쓸 수 있다고 그 제가 다른 팟캐스트에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각종 선수들이 가지고 쓸 수 있는 공, 클럽, 뭐 GPS 모든 도구들은 미리 그 위원회에서 이제 그 인정이 된, 검증이 된 그런 것들에 한해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클럽도 그 위원회에서 이미 그 선정한 그런 클럽들, 그리고 또 이제 허가가 된 그런 클럽들에 한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플레이어가 14개 미만의 클럽을 가지고 시작한 경우, 그러니까 14개가 아니고 12개, 뭐 11개 뭐 이렇게 갖고 시작한 경우에 한해서는 14개가 넘지 않는 한 몇 개라도 이제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뭐 클럽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14개 이하로 갖고 시작을 했다면 그 14개까지는 더 채울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클럽을 추가할 때에는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아야 하며, 플레이어는 그 코스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다른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위하여 선정한 클럽을 추가하거나 빌려서는, 추가하거나 빌려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은 이제 다른 선수가 쓰고 있는 클럽을 빌려서 치거나 그 클럽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죠. 하여튼, 경기를 위해서, 아마추어가 알 내용은 뭐냐면, 경기를 위해서, 원래, 정당한 클럽의 구성의 개수는 14개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간혹 이제 클럽을 교체하거나 여러 개 클럽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테스트하는 과정에서는, 뭐, 개인적으로야 15개 이상 갖고 다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14개 클럽의 한도라는 거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뭐 규정에 있는 내용이니까 14개 클럽 한도 내에서 구성을 해서 그 라운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내용 차원에서 이 지금 팟캐스트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왜 14개라는 제한이 생겼을까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뭐 15개가 제한이 될 수도 있고 12개가 제한이 될 수 있었는데 왜 14개라는 숫자를 제한을 했을까라는 게 있는데, 사실 14개라는 거에 대한 제한을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왜 클럽의 개수가 제한이 생겼을까라는 유래인데요. 1930년대 1930년대 전에는 이제 골프 클럽 자체가 나무로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당시에는 메탈 쪽 그런 아이언 같은 메탈 종류의 클럽이 이제 개발이 되기 전에는 대체적으로 옛날 골프에 대한 동영상을 보거나 옛날 골프 영화를 보게 되면 대부분은 다 나무로 이제 클럽을 만들어서 쓰고 있었죠. 근데 1930년대 이후부터 이제 아이언이 개발이 되면서 다양한 클럽이 많이 이제 생산되기 시작했었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클럽 종류도 굉장히 지금처럼 이렇게 아연이 생긴 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클럽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게는 뭐 20개에서 30개 클럽을 가지고 다녔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이 쓰는 건 상관없는데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개의 클럽으로
거리를 더 촘촘하게, 더 정확하게 치면 참 좋긴 하겠지만, 그 클럽들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캐디잖아요. 그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다 캐디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프라이빗 클럽이나 좀 일부 골프장 같은 경우는 캐디가 있지만, 일반적인 퍼블릭 코스에서는 캐디는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메고 다니거나 아니면 별도의 카트를 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골프를 시작했던 그 초창기에는 이제 캐디란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처럼 미국처럼 이렇게 자체적으로 혼자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한국처럼 캐디가 있기도 하고, 그 당시에 뭐 전동 카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부분 다 캐디들이 메고 다녔거나 그랬었겠죠. 그래서 캐디들이 이 많은 클럽, 지금 14개 있는 클럽 자체만으로도 꽤 무게가 나가잖아요. 근데 이거에 뭐 거의 2배에 가까운 20개, 30개 정도의 클럽을 갖고 다니면 얼마나 이게 무겁겠습니까? 게다가 그전에는 나무 재질이었는데 이게 아이언 재질로 바뀌면서 아이언이 뭐겠습니까? 쇠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캐디가 이게 드는 무게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만큼 힘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디 비용에 대한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뭐 몸이 너무 힘드니까 불만을 또 토로하기도 이제 한참 이제 그런 원성이 나오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그 RNA라는 그 로열 앤 에인션트라는 그 영국 왕립 골프협회랑 또 USGA, 그래서 미국 골프협회가 클럽에 대한 제한을 제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한 개수가 14개고요. 왜 14개였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서 이제 아이언이 개발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클럽을 많이 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캐디들이 힘들어서 그런 원성이 많이 나오고 추가 비용에 대한 불만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클럽 개수에 대한 제한이 생겼다라는 그 역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역사고, 그 규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클럽의 개수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거고요. 요즘같이 이제 선수들이 골프도 잘 치고 클럽도 좋아지고 그랬는데 클럽의 개수가 더 많아지면 분명히 그건 그 사람한테 좀 유리한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한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공평한 상태에서 공평한 조건에서 골프를 치는 게 더 묘미가 있고 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클럽을 14개 이상 가지고 다녔을 때 어떻게 이제 벌타가 정해지는지, 그 언급했듯이 그 강옥순 프로 같은 경우는 4개 홀까지 진행을 하고 5번 홀에 이제 알게 됐는데 4벌타를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4벌타가 됐는지를 또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그 강옥순 프로가 벌타 먹은 기준으로 보면 매 홀마다 한 타씩 먹은 것 같잖아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벌타의 규정에 대해서도 그 룰북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타의 규정이 뭐냐면, 그 스트로크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규정 위반이 있었던 각 홀에 대해서 2벌타를 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1번 홀부터 4번 홀까지 경기를 하고 5번 홀 할 때쯤에 알았으니까 2벌타씩 하면 총 8타인데 왜 4타냐면, 그 뒤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다만 벌타 수는 한 라운드에 최고 4타까지로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4홀을 진행을 했건 5홀을 진행을 했건 이제 최대 4타까지 벌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한 홀을 치고서 이제 2번 홀에서 알았다 그러면 2벌타겠죠. 왜냐하면 각 홀에 2벌타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 규정대로 하면은 뭐 거의 17번 홀에 알았으면 그 클럽을 다 사용해가지고 최대한 이용을 하고서 뭐 4벌타가 4개의 벌타까지 먹을 수 있겠는데, 아마 그 전에 대체적으로 알게 되죠. 그 아마추어들에게 이제 코스가 짧다고 또 스코어가 잘 나오고 클럽이 뭐 많다고 꼭 골프를 잘 치는 거는 아니잖아요. 뭐 너무나도 또 잘 아시는 거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제 자신만의 일정한 스윙을 갖고 있고 자신만의 플레이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잘 되는데,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많은 클럽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그 14개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거를 좀 지키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뭐 잘 쓰지도 않는데 클럽을 15개 이상 갖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그 현재 클럽 그 백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총 클럽의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15개 이상이시라면, 그리고 그 중에
거의 라운드당 뭐 한 번도 안 쓰거나 뭐 어쩌다 한 번 쓰는 그런 클럽들이 있다면 차 트렁크 또는 이제 창고 또는 뭐 차고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어 두시고 아예 안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실력이 좋아지고 연습도 많이 해서 자신감이 생기면 그 클럽을 넣으시고 또 다른 클럽을 이제 좀 빼신다든지 그런 접근으로 클럽 구성을 하시고 다니시면 실제 라운딩에서도 잘 안 맞고 그 무리한 클럽을 해서 벌타를 또 많이 먹거나 또는 아니면 잘못된 미스샷을 하게 되면서 또 스코어가 많아지는 그런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좋거든요. 그래서 가방 그 골프백도 가볍게 하고 욕심도 내지 않는 샷을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안정적이고 좋은 플레이를 하는 그런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인드 골프의 팟캐스트는 제 29번째 샷을 녹음했고요. 오늘 내용은 골프 클럽의 개수가 14개로 왜 제한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14개로 제한되게 된 그 유래, 그리고 그 만약에 15개 이상 그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벌타가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 내용은 블로그 mindgolf.net에 가보시면 골프 상식 44번째 골프 클럽 개수를 14개로 제한한 이유는 이라는 그런 주제로 그 마인드 골프가 잘 써놨으니까 한번 다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고요. 페이스북은 facebook.com/mindgolf에 들어오셔서 제 팬페이지를 라이크 하시면 마인드 골프의 그 골프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고요. 저와 또 이렇게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특히 이제 초보 골퍼들이나 그 골프 라운딩을 하시고 약간 그 동반자들과 애매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그 마인드 골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 또는 모르고 있는 내용은 찾아서라도 마인드 골프가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마인드 골프와 소통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말고 트위터 하시는 분들은 그 마인드 골퍼 mindgolfer를 팔로우 하시면 그 페이스북처럼 똑같이 저와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카페는 cafe.naver.com, 네이버에 있는 카페고요. 그 카페 이름은 mindgolfer, 트위터랑 똑같아요. mindgolfer, 마인드 골퍼입니다. 이제 그 본격적인 그 골프 라운딩을 할 수 있는 시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그 저와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뭐 이번 주에 라운딩 나가, 이번 주에 첫 그 라운딩을 합니다. 뭐 생애 첫 라운딩 하신다는 분도 있고 시즌 첫 라운딩을 하신다는 분도 있고 하는데요. 그 지난 겨울 동안 이렇게 참았고 또는 여태까지 한 번도 라운딩을 못 해보시고 이제 라운딩 하시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가슴 설레이고 마치 소풍 가는 기분으로 기다리시는 건데요.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시고 갔다가 그 라운딩을 좀 즐기고 동반자와 좀 좋은 분들과 이렇게 여행을 나왔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최대한 즐기시는 골프를 너무 스코어에 얽매여서 하시는 골프보다는 동반자들과 자연에서 이렇게 좀 좋은 얘기와 좋은 운동을 한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라운딩 갔다 오시면 스코어도 자연스럽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시고요. 이상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다음번 제 30번째 샷에서 만나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